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제8차 한미통합 국방협의체 회의가 23일과 24일 이틀간 개최됐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양국 국방부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서울에서 제8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엔 우리 측 류재승 국방정책실장과 미 측 에이브러햄 덴마크 동아시아 부차관보, 엘라인번 핵미사일 방어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공동으로 발전시켜온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 문서를 완성함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가 이미 합의한 용산기지 이전 계획과 연합토지관리 계획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기에 완성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며 효과적인 전시작전 지원에 기반이 되는 한미 공동의 한국형 군사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사일 대응능력위원회와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한 한미억제전략위원회 첫 회의도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포디 능력, 즉 탐지, 교란, 파괴, 방어 능력을 지속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DMZ 수색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두 다리를 잃은 이종명 대령 기억하실 텐데요. 그동안 살신성인의 표상이 됐던 이종명 대령이 37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식을 가졌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6년 6월 27일 당시 중령으로 경기도 파주시 인근 DMZ에서 수색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은 이종명 대령. 지뢰를 먼저 밟고 쓰러진 전우를 구하다가 부상을 당한 이 대령은 그동안 우리 군에서 살신성인의 표상이 되어왔습니다. 24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계룡대에서 개최된 저녁 행사에서 이 대령은 37년간 군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하지만 항상 마음은 육군에서 늘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같이 현장에서 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군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명 대령은 지난 1983년 육군 소위로 임관했으며 1사단 수색대대장과 합동군사대학교 지상작전 교관 등 군의 주요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이날 저녁 행사에서 이 대령의 부인은 전역하는 남편에게 쓴 편지를 낭독해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국가와 군을 위해 헌신하고 정든 군문을 떠나는 이종명 대령을 포함한 10명의 전역을 축하하는 자리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이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은 전역자들이 책임감과 열정으로 군을 이끌어온 덕분이라며 전역자들의 노고를 기억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6.25 당시 전사한 국군용사의 유해가 65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병적 자료와 유전자 검사 결과 1951년 8월경 전사한 고 정성준 하사로 밝혀졌는데요. 고인의 유품을 전해받은 유가족들은 한 맺힌 눈물을 쏟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고 정성준 하사의 유품함을 안고 들어섭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과 65년 만에 재회. 경례와 묵념으로 고인을 맞이합니다. 고인의 유해는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무명 817고지에서 발굴됐습니다. 고인은 국군 제6사단 7연대 소속으로 사창리 전투와 용문산 전투 등에 참전했으며 1951년 8월 2일 고지 쟁탈전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습 과정에서 알파벳 정성준이란 이름과 군번이 새겨진 인식표가 발견돼 신원 확인이 수월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잖아요. 그때는 7, 8살. 그때 우리 엄마가 막 통곡을 하시는 걸 봤어요.
아, 오빠가 돌아가셨구나, 군에서. 그렇게, 그래서 저렇게 많이 우시는가 보다. 이렇게, 그때는 막 슬퍼하는 걸 보고 참 적어도 좀 슬펐죠. 좀 나이는 어렸지만은. 정하사의 마지막 전장이 된 백암산 금성지구 전투.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유일한 하천인 금성천에서 일어났던 전투입니다. 강도하를 위해 반드시 점령해야 했던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벌어졌던 치열한 전투에서 정하사는 전우와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형님이 좀 고향이 집이 그리웠으면 그렇게 그 군번이 이렇게 오늘 발굴되도록 이렇게 됐나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수고하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하여튼 형님을 이제 그 집안 그 형제 자매 누나 동생들도 봤으니까 편안히 영면하시도록 저희들이 기원하겠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2000년부터 현재까지 발굴한 유해는 8,476위. 하지만 지금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호국용사는 고 정하사를 포함해 109명. 유해 소재 제보와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DNA 실체치를 하더라도 형제분이나 직계 존비속의 DNA가 가장 유력한데 형제분들 연세도 다 80세 가까운 노령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살아계실 생전에 가능한 많은 유가족 DNA 실체를 채취해서 저희가 발굴하는 유해와 비교해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 비장한 각오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싸우다 어딘지 모를 차가운 사냐에 묻힌 수많은 호국용사들. 고인들의 마지막 유해 한 곳까지 제대로 모시기 위해 후배 장병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정수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유해발굴 사업에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데요.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사업을 알리는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 65년 전 전투복을 입은 사나이들이 등장했는데요.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태극기가 걸려있는 예전 서울역 건물. 시계를 거꾸로 돌린 듯 65년 전 전투복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들고 있는 것은 태극기로 쌓여진 가상의 전사자 유해. 유해 발굴 사업을 알리는 퍼포먼스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름 모를 산야에 6.25 전사자 13만여 분이 묻혀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에게 그런 6.25 전사자분들의 유해 소재 제보나 그리고 유가족분들의 DNA 시료 채취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번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24일 서울역 광장을 출발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곳곳에서 의미 있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참전용사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리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의도로 장소를 옮기자 사람들의 관심이 더 모아집니다. 예전 전투복이 신기한지 직접 만져보기도 합니다. 발굴 사업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알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또 시민들이 이런 퍼포먼스를 보면서 발굴 사업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해 발굴 사업의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 어느 곳에 유해가 있을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유해를 발견해도 가족의 DNA가 확보돼 있지 않으면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하루빨리 참전 용사의 유해를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제보나 참여가 절실해 보입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국가보훈처는 23일 인천 수복공원에 위치한 제1학도의용군 참전 기념리에서 제65주년 제1학도의용군 6.25 참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제1학도의용군 동주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산화한 제1학도의용군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6.25 참전 65주년 기념식을 맞아 제1학도의용군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6.25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전한 이희도 선생 등 4명의 제1학도의용군이 참전 65년 만에 보고포장을 수여받아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참전 이후 가족이 있는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조국에 남게 된 이들을 1968년에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각종 보훈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응급 환자가 발생하거나 목격하게 됐을 때 119 구급대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군병원에 연락하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5년 전부터 명절 기간에 응급진료 지원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에도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정재훈 중사입니다. 국방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25일부터 5일간 국민의 안전과 편익 등을 위해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한 긴급 구조와 응급진료 지원 태세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5년간 설과 추석 연휴에 5건의 긴급 구조와 응급 수송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군병원을 찾은 응급 환자 730여 명을 진료했고 올 설에는 골절 환자 등 응급 환자 80여 명을 진료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전국 290여 개 부대에서 병력 3,900여 명과 군안차, 구급차 등 구조 장비 700여 대가 긴급 구조를 대기하고 전국 18개 군병원은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휴 기간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은 언제든지 국방부와 각 군 상황실 또는 해당 지역 군병원으로 요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긴급한 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며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정재훈입니다. 가을철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질환은 찌찌가무시증과 같은 발열성 질환인데요. 진드기나 야생동물에 의해 감염되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 많은 우리 장병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감기 몸살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 초기 진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대해 심예슬 하사가 알려드립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 군 장병들은 야외 훈련이나 부대 주변 제초 작업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이처럼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훈련이나 작업을 할 때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가을철 발열성 질환은 진드기 유충에 의한 쯔쯔가무시증과 야생동물의 소변으로 감염되는 렙토스피라증, 들쥐 등에 의한 신증후군 출혈열 등 3가지이며 이 중 쯔쯔가무시증이 가장 흔히 발생됩니다. 2003년 쯔쯔가무시증 발생 건수는 1,415건. 하지만 2011년은 5,151건, 2012년은 8,604건, 그리고 지난해는 8,130건으로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진드기 유충에게 물려 감염되며 감염자의 90% 이상이 9월과 11월 사이에 발생합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잠복기를 거치며 발열, 발한, 두통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일부 감염자들에게서 폐렴, 신부전증, 폐혈성 쇼크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편 렙토스피라증과 신증후군 출혈열은 쯔쯔가무시증과 감염 원인은 다르지만 그 증상은 비슷합니다. 쯔쯔가무시증과 렙토스피라증 그리고 신증후군 출혈열 모두 처음에는 고열이 나고 두통, 근육통이 심하며 복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렙토스피라증 같은 경우에는 근육통이 심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또 신증후군 출혈열은 두통이 있는데 안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급성 신부전에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군 내에서는 최근 3년간 매년 20여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초기 진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열과 근육통, 허리 통증이 감기 몸살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열성 질환과 유사한 증상이 보일 때는 즉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장병들은 야외 활동을 할 때 풀바디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긴 소매와 양말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피부에 상처가 난 경우에는 야외 작업을 제한하고 작업이 끝나면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질병에 대해 잘 아는 만큼 감염 위험도 줄어듭니다. 예방 수칙을 잘 숙지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질병 없는 건강한 가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북한군의 현 실태에 대해 알아보는 북한군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군의 의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북한군의 의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먼저 이 군복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군복은 보통 얼마나 자주 지급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여름용이 있고 이제 겨울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용 한 벌, 겨울용 한 벌 해가지고 2년마다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네이가 있는데 네이는 이제 면 네이인데 여름에 2벌 주고 가을에 2벌, 겨울에 2벌 주고 이래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그 겨울에는 두꺼운 네이를 한 벌 더 주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복무 기간도 굉장히 길어서 이렇게 예. 지급을 계속 받으면 군복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북한군 병사가 10년을 네. 복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2년마다 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여름 겨울 해가지고 2벌씩 하면은 10벌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북한에서는 이상하게 새 걸 주면 헌 걸 꼭 반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못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북한이 워낙에 비리가 많다 보니까 병사들 때, 그러니까 하급 병사, 상급 병사 때는 반납을 하고 이제 옷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잘 빨지도 못하지만 하사관 들어가면은 잘 반납을 안 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옷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자기 돈도 만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계속 품질 개선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군이 지급받는 군복의 질은 어떻습니까? 뭐 얘기 들어보면은 형편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복이 우선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뭐 단추 달린 것도 이상하고 뭐 군복이 여기저기 쭈글쭈글하고 막 그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면이나 이런 우리 같은 어떤 고급 그게 아니고 원단이 아니고 비날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많이 60년대 70년대 많이 입었던 겁니다. 그 비날론은 일종의 그 화학 제품이거든요. 그게 불이 나면은 그게 쫙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건데 여름 옷은 뭐 그래도 괜찮은데 겨울 옷은 추우니까 북한이 이거보다 훨씬 더 춥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에 이제 소음이 들어가는데 그게 재밌어요. 소음이 없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북한에서 이제 담배 필터에 보면은 필터를 피우고 난 담배 필터를 수집해가지고 그럼 누렇게 담배 니코틴이 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소독을 해가지고 이제 풀어서 소음처럼 해가지고 안에다 넣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한 6개월쯤 지나면은 한 번만 입으면 이게 다 주저앉고 그리고 군복을 이게 워낙에 재질이 안 좋다 보니까 한 6개월쯤 훈련하고 막 뒹굴고 하다 보면은 다 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뭐 전방에 있는 병사들 같은 경우는 아주 거지처럼 해가지고 다닌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춥기도 더 춥지만 더 빨리 겨울이 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겨울 피복을 언제쯤에 착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군단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모양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 12월 15일 돼야만 하복을 벗고 동복을 입는 모양이에요. 근데 12월 달에 들어가면은 우리도 좀 추운데 네, 그렇죠.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춥겠죠. 영하가 떨어진 지 벌써 오래됐을 겁니다. 이제 최저 기온이. 그러니까 그때까지 굉장히 춥죠. 그냥 12월 15일까지는 오돌오돌 떨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동복을 꺼내 입으면은 이제 걸리면 처벌받고 그런 모양이에요. 북한의 군기가 굉장히 세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또 지난 시간 이 식생활을 살펴볼 때 이 부대별로 이 보급되는 게 차이가 있다고 하셨었는데 이 군복도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 뭐 제가 탈북자들을 이제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해봅니다. 그런데 전방 쪽하고 주로 이제 평양 주변, 네. 평양 주변에는 어떤 부대가 있냐면 호위사령부하고 평양방어사령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대가 저 8군단이라고 해가지고 그 함경북도, 자강도 군수공장 밀집 지역. 여기는 아무래도 훨씬 더 좋은 것이 갑니다. 그 부대에서. 그리고 그 호위사령부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직수입한 어떤 모직으로 만든 최고급으로 제공을 하고 또 겨울에 신발도 솜이 가득 들어있는 걸 주고 뭐 그러는 모양이에요. 또 특전 부대들이 북한에 아주 특별 대우를 하거든요. 거기도 아주 좋은 옷을 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병사들하고 차이가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 군복을 말고 그 군화나 양말 같은 피복류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군화는 언제 주냐 그러니까 네. 항상 군화는 전쟁 나면 준다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 헝겊으로 된 옛날에 우리 군인들이 이제 뭐 통일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밑에는 고무고 위에는 천으로 된 거. 그거를 주는데 그 여름 신발 2개 주고 겨울 신발 1개를 주는 모양이에요. 근데 겨울 신발에는 솜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양말은 저도 이제 참 발상해라는 말이 있는데 북한군에서는 양말을 못 신습니다. 양말 신다가 걸리면 큰일 납니다. 뺏기고. 근데 발사계라 가지고 네모난 천인데
이렇게 시연을 하는데 이렇게 둘러가지고 발을 싼답니다. 근데 이제 보병들 같은 경우는 행군을 많이 하는데 자기들 그 사람들 얘기로는 양말보다 발사계가 물집이 더 안 생기게 할 수 있다. 뭐 그러면서 양말보다는 더 편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뭐 하는데 어쨌든 좀 원시적이긴 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한번 나갔다 오면은 조그마한 천 조각을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빨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모양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우리 군은 이번 추석 연휴에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완벽한 국토방위와 국민들의 안전보장, 우리 군의 존재 이유이자 최종 목표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